자, 5월 16일 수업 녹화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개인 소개 페이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전시할 작업 결과물들, 클론 코딩 위주로 모으시면 되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내용을 각자 GitHub이라는 곳에 정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GitHub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간략하게 칠판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칠판 이미지는 제가 톡방에다가 올릴게요. 근데 톡방이 제가 저번이 완전히 종강인 줄 알고 닫아버려서 톡방을 새로 하나 파야겠네요. 자, 톡방 QR코드입니다. 참여해주세요. 추워요? 에어컨 끌까요? 나 부른 거예요? 네. 이 퍼즐을 풀어서 귀하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의 같은 물체를 표시한 하나의 사각형. 그림이 똑같은 게 나와 있는 걸 고르려나 봐요. 그런 거고. 알려. 똑같은 그림. 뭐 이렇게 많이 나와? 5번 해야 되네.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메일로 확인 코드 갔을 거예요. 자, 그럼 톡방에 이제 아까 필기했던 칠판 자료 올릴게요. 올렸고요. 자,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연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이 명령어 기반으로 쓰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명령어는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명령어를 내가 쓰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야 돼요. git sc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git sc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git scm. 자, 사이트 주소는 혹시 몰라서 단톡방에 한번 올렸습니다. 자, git-scm.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접속을 하시면 화면 오른쪽 중간부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 윈도우 32비트, 아이고, 윈도우 32비트랑 64비트용 나눠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요즘은 전부 다 64비트니까 64비트용 받으시면 될 거예요. 클릭하시면은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될 거고요. 다운로드 된 거 실행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별거 없으면 넥스트 넥스트만 하시면 돼요. 중간에 뭐 물어보긴 하는데 그 별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뭐 넥스트만 하시면 돼요. 뭐 설치 다 되면은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 그냥 닫으시면 되고요. 자, 설치 다 되셨나요? 아직 진행 중? 자, 그러면 이제 요 GitHub을 내가 연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github.com에 가입하기, 두 번째는 git scm 내려받아 설치하기. 요거를 위해서 아까 git scm.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인증서 파일을 생성하셔야 돼요. 여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뭐 연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인증서 파일을 만들어요. 인증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서버키라고 하는 파일과 공개키라고 하는 파일로 두 개의 파일이 한 쌍으로 구성이 돼요. 두 개의 파일이 한 쌍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서버키는 연동을 허용할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요. 공개키는 GitHub 사이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두 개 파일이 한 쌍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버 키만 갖고 다니면서 내 컴퓨터마다 이제 복사를 해두면은 이 서버 키를 갖고 있는 컴퓨터는
내 GitHub과 연동이 가능해져요. 저 서버키 잊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생성하면 돼요. 제 서버키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면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공개키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서 새로 등록하면 돼요. 원하는 만큼 재등록, 추가, 삭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파일이 유포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과정을 봅시다. 아까 명령어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생성해야 돼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명령어 입력하는 이 프로그램을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요. 실행하는 방법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로고 박혀 있는 키 있어요. 아니면 그냥 윈이라고 글자만 써 있어요. 컨트롤 키랑 알트 키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거랑 R을 같이 누르세요. 그리고 CMD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윈도우 키 플러스 R을 누르면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왼쪽 구석탱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이런 애가 나와요. 저는 지금 색깔을 반전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까만 배경에 흰색 글씨일 거예요. 혹시 수연님이나 아니면 집에서 따로 맥 쓰시는 분 계세요? 맥 쓰시는 경우에는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고 터미널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맥은 터미널을 실행하시면 되는데 터미널 실행하는 방법이 맥에는 이제 커맨드 키라고 있죠. 커맨드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떠요. 여기 있다. 자,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화면 중앙에 이렇게 검색창이 떠요. 여기다가 검색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터미널이라고 입력하면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검색창에 입력한 밑에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향키 눌러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윈도우 같은 경우는 git scm이라는 걸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맥은 git scm 설치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맥 같은 경우는 터미널 상에서 엑스코드 셀렉트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은 맥이 뭔가 개발자 도구를 깔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왜 다 영어로 나오냐? 요거다. 엑스코드 셀렉트 명령어는 명령어 라인 개발자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구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누르면은 설치가 될 텐데 한 2-3시간 걸려요. 눌러놓고 자세요. 집에 가서 오늘. 물론 집 인터넷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집에서 1시간 조금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맥을 사용하면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면서도 아마 좀 느꼈을 텐데 같은 듯 하면서 은근히 달라요. 그래서 맥북이죠? 웬만하면 갖고 오세요. 무겁다고 놓고 오지 말고. 나도 개인적으로 맥 쓰니까 그 조작법 같은 거 잘 안 되면은 갖고 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코딩하면서 맥이 좋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꽤 은근히 많이 들려요. 근데 그게
퍼블리싱 작업에는 윈도우랑 맥이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맥을 사야겠다 그런 생각 다른 분들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다들 인정하기 싫지만 암암리에 인정할 거예요. 맥 산 사람의 거의 90%는 뽀대로 산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우리 알잖아. 느낌 알잖아. 그냥 이뻐서 산 거예요. 다른 거 딱히 좋은 거 없으니까 굳이 맥 사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자, 그럼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건 맥에서 터미널이건 실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인증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명령 프롬프트 떠 있나요? 네. 그럼 여기는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명령어에서 SSH keygen 입력하고 엔터 치세요. 잠깐만요. 저는 이미 돼 있어서 지금 기존의 환경을 좀 백업을 좀 하고 할게요. 안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작업하던 것들이 좀 곤란해져서. SSH keyge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물어봐요. 이런 거 나왔나요? 뭐 딱히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건데 하지 마세요. 그냥 엔터 치세요. 왜냐면은 이거 비밀번호 설정은 뭐 하나 할 때마다 비밀번호 넣어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그냥 엔터 치세요. 비밀번호 한번 확인하래요. 또 엔터 치세요. 그러면 끝나요. 뭐 이렇게 암호화된 값이 뭔가 출력이 된 것 같으면 끝나요. 되셨나요? 자, 어디 봅시다. 아하. 이 자리는 누가 지금 저 인증서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덮어 쓰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Y 하시면은 새롭게 덮어 쓸 거예요. 덮어 써도 돼요. 이 자리 뭐 쓰는 사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성된 파일을 보러 갈게요.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계속 엔터.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그 윈도우 폴더 창을 아무거나 하나 여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C 드라이브 밑에 보면은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는 ID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여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해요. 우리는 뭐 컴퓨터 다 개인용으로 쓰니까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원래 윈도우랑 맥은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은 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서 각자 자기 아이디로 따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아이디별로 이렇게 사용자 폴더 밑에 내 아이디로 부여된 폴더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 다운로드, 바탕화면 이런 폴더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은 .ssh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세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밑에
사용자 아이디 폴더 밑에 .ssh 폴더 안에 IDRSA와 IDRSA pub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 IDRSA.pub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IDRSA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서버키 파일이에요. 컴퓨터 보관용이고요. 그 다음에 IDRSA pub이라는 파일이 공개키예요. 이게 GitHub 등록용이에요. 이 두 개 파일이 한 쌍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기억하세요? 개발자의 공인인증서예요. 그래서 이 서버키라고 하는 파일을 1번 이 서버키라고 하는 파일을 오늘 집에 가서 내 컴퓨터에 똑같은 위치에 폴더 만들고 복사해 놓으면 오늘 이 idrse.pub이라는 파일을 GitHub에다 등록할 거거든요. 깃에다가.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파일이 한 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일을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폴더 똑같이 맞춰서 넣어놓으면 집에서도 깃에 연동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 idrse.pub이라는 파일을 깃에다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이 명령을 한번 또 해요. 그럼 집에도 서버키랑 공개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생기겠죠? 그러면은 집에서 만든 이 공개키를 GitHub에 또 등록해요.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쓰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집에서도 이 명령을 한 번 더 하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종강할 때 학원 컴퓨터에 있는 이 IDRSA pub 지우고 서버키 파일 지우고 가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안 지우고 가시더라고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 중복되는 파일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학원용하고 집용을 따로 만들어서 GitHub에다가 이렇게 두 개 다 등록해 놓고 나중에 종강하면 GitHub 사이트에서 학원 거를 지우세요. 그럼 학원 컴퓨터에 있는 건 자동적으로 못 쓰게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일단 이 파일을 찾으세요. 찾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건 메모장을 실행하건 실행을 한 다음에 이 idrse.pub이라는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암호화된 값이 보일 겁니다. 뭐 친숙하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갖다 놓으면은 똑같이 열려요. 자, 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GitHub 사이트로 돌아갈게요. 공개키 파일을 메모장이나 VS 코드로 열어둡니다. 그 다음에 GitHub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GitHub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자기 그 사용자 아이콘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세팅스라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왼쪽 메뉴 중에 중간쯤에 보면은 SSHN GPG 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자, 지금 저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기강실 인증서네? 지워야겠다. 이렇게 그 다른 위치에서 만들어 놓은 키가 이렇게 여러 개 등록되어 있으면 나중에 필요 없으면 GitHub 사이트에서 지워버리세요. 자, New SSH 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적당히 입력하시고요. 메가IT 신촌 G 강의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까 열어둔 이 IDRS의 퍼 파일의 내용을 밑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키가 등록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마다 생성해서 여러 개 쭉 등록해 놓고 필요 없는 건 나중에 지워가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ssh라는 폴더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저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 되게 많죠. 윈도우는 상관이 없는데 맥 사용자는 점으로 시작하는 모든 항목이 숨긴 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가요. 자, 일단 요거 적던 거 마저 적을게요. GitHub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 클릭, 세팅스 선택, 그 다음에 페이지 이동 후 왼쪽 메뉴에서 SSH and GPG 키 선택, GPG 키스. 그리고 USSH 키 눌러서 등록. USSH 키 버튼을 눌러서 제목은 적절히 입력, 그 다음에 내용은 idrsa.pub의 내용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에서는 이 SSH 폴더가 숨긴 파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자, .ssh 폴더가 숨긴 폴더이므로 윈도우에서는 탐색기라고 하는데 맥에서는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 상으로 진입 불가해요. 그래서 맥은 저 폴더에 들어가시려면 터미널에서 오픈 물결이 맥에서는 사용자 홈 폴더 여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뜻하는 예약어예요. 물결 슬래시 .ssh 입력 후 엔터 치시면은 파인더에 이 폴더가 짠 하고 열릴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이 파일 두 개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제가 이거 저장해서 메모장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노트 정리하실 때 사용하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은 그 GitHub의 가입과 인증서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에 이제 내 작업 단위를 어떻게 생성하고 코드를 어떻게 올리고 내려봤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좀 쉬었다 합시다.
처음 해보는 걸 것 같아서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빠르다 싶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지금 8시 5분 조금 덜 됐어요. 8시 15분에 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GitHub에서 저장소라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맨 왼쪽 구석에 있는 이 고양이 아이콘 누르시면은 GitHub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요. 자, 만약에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건 이제 자기 개인 마이 페이지 같은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요 왼쪽 구석에 있는 고양이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뉴 버튼 누르시면은 돼요. 만약에 그 마이 페이지 상에서 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 누르면 뉴 레파시토리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셔도 똑같아요. 뉴 레파시토리라고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소를 생성하는 곳이 나오는데, 레파시토리 네임 요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 GitHub 주소가 github.com 슬래시 본인 아이디 슬래시 여기 레파시토리 이름, 저장소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웹하드에 폴더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 작업 단위로 레파시토리를 하나씩 생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업했던 내용 정리하는 걸로 씁시다. 그러면 폴더 이름을 각자 정하시면 됩니다. 웹스터디라고 정하셔도 되고요. 메가 IT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은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설명이거든요. 이 디스크립션은 그 설명이에요. 그냥 메가 IT 웹이라고 할게요. 디스크립션은 이 폴더에 대한 설명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설명글을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퍼블릭은 공개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거. 프라이빗은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각자 판단에 맡길게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는. 저는 웬만한 건 거의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그 이력서 같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리드미 파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매일 수업 때마다 리드미라고 해서 PDF로 바꿔드렸던 거 있죠. 그런 파일이에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인데, 이 폴더에 대한 설명글을 적는 파일이에요. 그 기본 파일을 내가 추가하겠다 라는 거고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add git ignore 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git ignore에 명시한 파일은 이 웹하드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업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별의별 프로그래밍 목록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웹베이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HTML이나 CSS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설정할 게 없고요. 노드라고 선택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 작업하면서 생기는 좀 쓸데없는 것들은 걸러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드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라이센스는 오픈소스가 아닌 이상은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자,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이고요. 밑에는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뭐 다른 플러그인들을 좀 깔아놔서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밑에 거는 무시하세요. 자, 이렇게 대강 설정이 되면 별로 안 어렵죠, 이거? 설정하시고 나면은 크리에이트 레파시토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저장소가 하나 생겨요. 자, 생성이 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보면은 주소가 오픈이 되는데요. 명심하실 게 여기에 SSH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주소 복사하셔야 돼요. 이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해놓으세요. 옆에 아이콘 누르면 복사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이트에서 할 일은 다 됐어요. 명령 프롬프트 하나를 다시 하세요. 명령 프롬프트를 열면은 요 기본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는 이 사용자 폴더를 뜻해요. 사용자 폴더 안에 내 아이디 폴더, 그러니까 내 홈 폴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시작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시작하고 싶으면 폴더 창에서 바탕화면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 윈도우 탐색기 위에 보면 경로 나오는 데 있죠. 폴더 위에 보면 경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여기서 CMD라고 누르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초기 위치가 거기로 맞춰져서 시작이 돼요. 뭐 어디에서 시작하건 그거는 각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깃허브의 레퍼지토리 생성 후 깃허브 사용 방법. 첫 번째, 클론입니다. 클론이라 함은 깃허브에 생성된 레퍼지토리를 내 PC에 복사하는 작업이에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원하는 위치상에서 실행하고 git 클론 그 다음에 자신의 git 주소입니다. 예를 들면은 git 클론 여기가 주소가 형식이 있어요. id 슬래시 저장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사용자 폴더 상에서 git 클론 git 골뱅이 github.com 콜론 자기 아이디 슬래시 megaIT lab.git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처음에는 뭔가 물어봐요. 정말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yes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저장소 이름으로 폴더가 생겨요. 메가IT 웹이라고 폴더가 생겼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GitHub 사이트에 있는 gitignore readme.md 파일 두 개 생겨 있죠. .git이라고 하는 폴더는요, 숨긴 폴더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위치한 폴더에 저장소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고 그 안에 GitHub에 등록된 파일들이 다운로드 됩니다. GitHub으로부터 클론 받은 폴더를 VS 코드 상에서 열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 폴더 만들 때 그냥 폴더 하나 만들고 시작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폴더 만드세요 그랬잖아요. 네, 정석대로 하면은 GitHub에다가 저장소 만들고 클론한 다음에 이 GitHub에서 받은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시는 거예요. 앞에 git 클론이 안 들어갔네요. git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클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거기 커서 안 먹어요. 한 칸 띄고 주소 엔터. 빼기 이유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얘는 지워버리고 세팅 들어가면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름 바뀌었네. 이제 주소 다시 복사해서 다시 하면 돼요. 여기서 뭐 물어볼 때 아무것도 입력 안 했죠. yes, yes, no 중에 하나 입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yes.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했으니까 이름이 웹스터디였죠? 여기 만들어졌네요. 네, 됐죠? 이건 또 자, 이렇게 이제 클론이 하나 완성이 되면은요, 이 클론 받은 이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세요. 폴더 열기에서 클론 받은 폴더를 여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했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HTML하고 CSS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볼게요. 지금 편의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여세요라고 했는데 굳이 비주얼 파일만 그냥 복사해서 넣을 거면 굳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 켜고 그냥 윈도우 폴더 창에서 바로 작업해도 됩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는 거는 전에 여러분 드렸던 마지막 날 드렸던 전체 과정 쭉 정리해 놓은 그것 중에 일부를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거는 내 PC에서 작업한 내역을 업로드 대기 상태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자, 여기서 이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여시면 돼요. 클론 받은 건 닫고 여기 윈도우 폴더 창 오른쪽에 빈칸 누르고 내용 지운 다음에 여기서 cmd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위치에서 열리거든요. 자, 명령어가 git add 빼기 2개 올 점 뒤에 점은 안 넣어도 되겠다. 점은 안 넣어도 된다. git add 올 네, 이렇게 혹은 git add 빼기 하나 마이너스 A 소문자로 쓸 때는 옵션을 소문자로 다 적을 때는 빼기 2개고요. 대문자로 하나만 적을 때는 올이에요. 그 다음에 git commit 마이너스 m 다운표 열고 작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 자, 그래서 여기서 git commit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html 플러스 css 학습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코멘트 적으시면 돼요. 이 명령 프롬프트 오타 나면 다시 적어야 돼요. 이렇게 쭉 등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당장 GitHub에 업로드 된 게 아니에요. 업로드 대기 상태로 바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진행해도 돼요. 몇 번이고. 그래서 커밋한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웹서버에다가 GitHub에다가 푸시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나머지 파일들도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나머지 파일도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올려야겠죠? git add 올 git commit 마이너스 m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jQuery 학습 내용.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GitHub에다가 푸시하는 거죠. 푸시. 커밋된 내역을 모아서 GitHub에 일괄 업로드 하는 거예요. 명령어는 git push origin main입니다. 여기서 오리진은요,
GitHub 오리진은 내 PC 작업물이에요. 메인은 반대다. 메인이 내 PC 작업물이고 오리진은 GitHub의 내용, GitHub의 저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작업물을 여기다 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t push origin main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여태까지 커밋했던 내역들이 쭉 업로드가 됩니다. 파일이 많으니까 올라가는데 좀 걸리네요. 자, 여기 업로드 할 때 등록한 파일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렸던 이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 요거를 올렸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저는 어차피 지금 올리는 과정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거 지울 거니까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이미지를 올리지 말고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본 파일로 교체해서 올리세요. 이거 이미지 올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한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결과물들을 요 파일, 그 실제 파일들로 하나하나 바꿔서 올리세요. 리드미 파일은 빼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기는 소스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소스하고 이미지 같은 것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전에 실습을 완성하지 못한 게 있었네 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완성을 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 다 완성해 놓으셔야 돼요. 되게 오래 걸리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만약에 이 저장소 주소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저장소를 지우고 싶다면 세팅스로 들어가시면 이 저장소 이름은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데인저 존, 위험한 지역, 여기 보시면 이제 딜리트 디스 레파시토리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은 정말 삭제하길 원한다. 뭐 과정을 거치면 삭제가 되겠죠. 지금은 안 지울게요. 뭐 나머지 옵션들은 뭐 굳이 지금 안 챙겨도 됩니다. 37% 올라왔대요. 소스 파일 올리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미지하고 PDF 파일 이런 게 다 모여 있어서 지금 되게 오래 걸리나 봐요. 자, 텍스트 파일 작성해 놓은 거는 지금 톡방에 올렸으니까 요거 따로 내려 받으셔서 여러분들 각자 노트 정리 따로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네. 이게 저장소 이름이에요, 지금? 깃에서 내려받은 거? 이거는 그 파일 압축된 거고, 깃에서 클론 받은 폴더, 여기죠. 여기서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이게 지금, 여기잖아요. 이 파일을 여기다 좀 복사해서 넣은 거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여긴 거잖아요. 그 명령어를 여기서 내려야 돼요. 다시 한번. 대소문자는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꼭 맞추는 게 좋아요. 깃 커밋 빼기 M 한 칸 띄고 다운표 열고 코멘트.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 대기요. 이건 이거 이렇게 넣었다고? 여기 안에 폴더가 있고 이 안에 또 넣었네요.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뭐 폴더야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거긴 한데. 자, 그럼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CMD 쳐서 열고 스톱. 여기서 CMD 치라고요. 명령 프롬프트 시작하면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시작 폴더 위치예요. 이게 내 작업 폴더랑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git 한 칸 띄고 add 한 칸 띄고 빼기 대문자 A 빼기 하나 엔터. 좀 기다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서 git 한 칸 띄고 commit 한 칸 띄고 빼기 M 소문자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왜 자꾸 엔터 쳐요? 한 칸 띄고 다운표 열고 쌍다운표 간단한 코멘트. 형이 적고 싶은 거 적어요. 다 적었으면 다운표 잡고 엔터. 거기서 스톱. 자, 이 git 명령어를 날리는 동안 지금 이 프로그램을 처음 쓰시는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서 처음 쓰는 경우는 환경 설정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자, 그림을 좀 찾을게요. 여기 있다. 자, 이건 지금 영문으로 된 페이지이긴 한데 중간에 내용 보면은 화면상에 지금 비슷한 거 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게 사용자 정보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니까 이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세요. 대신에 이 안에 여러분들 메일 주소, 그 다음에 한 줄 더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대신에 다운표 안에 여러분들 개인 이름, 이거 두 줄을 입력하신 다음에
add와 commit를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완료되면 push. 자, 명령어 아직은 못 외웠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git config 글로벌. 자, 띄어쓰기나 대송 백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잘 보세요. 유저 이메일 본인 메일 주소 적으시고 git config 글로벌 유저 네임 뭐 자기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git add ul git commit 백m 그 다음에 간단한 코멘트. 근데 이 코멘트 대충 적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코멘트가 깃헙상에 여러분들 작업 일지처럼 남아요. 그거 나중에 이 깃헙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 이력서 같은 거 포트폴리오 넣을 때 낑겨서 넣을 텐데 그럼 들어와서 다 본다고요. 대충 적으면 정말 성의 없이 보여요, 이거. 그 다음에 git push origin main.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데 제가 지금 PDF 파일이랑 그런 게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저는 다 올라갔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그럼 제 깃헙 사이트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올린 폴더들이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코멘트 마이너스 M 뒤에 간단한 코멘트 넣으라 그랬죠. 그 코멘트가 옆에 이렇게 같이 뜨는 거예요. 이게 입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집어넣으면은 이거 되게 성의 없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작업할 때 이렇게 이미지 넣었잖아요. 그럼 이거 클릭하면 그림밖에 안 나와. 그림밖에 안 나와요. 이건 누가 딱 봐도 그림이잖아. 근데 수현님 건 제가 같이 봉헌해 놨거든요. 만약에 소스 파일을 올리면은 클릭했을 때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수업에 배포해드렸던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올리지 마시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깃헙 포트폴리오 제출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내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내가 코딩할 때 내 코딩 스타일이 이렇습니다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지 저 학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라고 학원 교재 자랑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단원별로 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실습 결과물들을 집어 넣으면서 만약에 실습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교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푸시를 하고 나면 내 컴퓨터에 내가 작업했던 지금 깃에 올린 폴더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추가 작업하면 또 add, commit, push 하면 깃허브에 또 올라가요. 또 작업하고 add, commit, push 하면은 또 작업한 게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얘네를 전체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올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경된 항목들만 골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초 업로드는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자,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놓으면 전 지울 거예요, 이제. 지워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 닫아야지. 왜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깃허브에 한번 올라가고 나면 여기 있는 게 원본이라고. 아무리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렸다고 해도 깃허브에 올라간 순간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은 복사본일 뿐이에요. 얘만 멀쩡하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지워도 돼요. 왜냐? 클론 받으면 되니까. 자, 주소 다시 복사했고요. 여기 사용자 홈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또 열어요. 그리고 git 클론 한 다음에, 물론 여기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있으면 안 되겠죠. git 클론 한 다음에 주소 복사해서 또 엔터 치면은 깃허브에서 새롭게 또 클론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지워버려도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인증서 파일 등록하는 것만 한 번 더 해놓으면 오늘 학원에서 깃허브에 올린 거 그대로 클론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뭔가 추가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add, commit, push 하면은 올라가겠죠, 깃허브에? 그거 학원 와서 내가 전에 해놨던 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변경된 것만 받아요. git pull origin main. 이렇게 하면은 바뀐 것만 골라서 다운받아요. 전체를 다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론은 싹 지워버리고 그냥 완전하게 전체를 새로 받는 거고, 풀은 바뀐 것만 받는 거예요. 지금 바뀐 게 없으니까 이미 모든 게 다 최신이다라고 메시지만 나와요. 집에서 작업해서 푸시해놓고 학원 와서 풀 받고, 학원에서 작업해서 푸시해놓고 집에 가서 풀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파일 같은 거 따로 안 싸갖고 다녀도 돼요. 일단은 요 명령어 기반으로 작업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세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이 과정을 단축키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이제 퍼블리싱 과정에서 깃허브 다루는 거 얘기하면은 깃허브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종류가 꽤 많아요. 근데 다짜고짜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가르쳐갖고 기본적인 명령어는 하나도 모르고 취업하더라고요. 그럼 회사에서 되게 답답해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기본 명령어들을 좀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미지 파일 말고 여러분들이 작업한 실제 결과물 파일이 올라가게끔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설명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1시간 남았는데요. 1시간 동안 본인들 작업 결과물 각자 정리해서 깃허브에 등록해보고 어떤 것들 보충해야 되는지 각자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클로징 이따가 45분쯤에 할게요.